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종빈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우려가 되는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어떤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랑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이기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후보 이기현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김지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중랑구갑 국회의원 청년 후보 기호 6번 김지수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사마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 김삼화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중랑의 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 주제에 따른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들의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중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의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랑구 갑 선거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부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시간은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민생당 이기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오로지 민생, 오직 민생, 민생을 생각하는 기호 3번 호남이 키운 중랑의 대변인 이기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게다가 경제까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원하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후보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대한 선거입니다. 두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극대화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야당은 발목 잡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겠습니다. 특히 갑질이나 가족과 친인척 채용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꿉시다. 이번에는
꼭 바꿔서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김지수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6번 국회의원 후보 김지수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과 새로운 정치를 위해 출마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배달원이자 택배 기사였습니다. 재산 보유 상황은 월세 보증금뿐인 고졸 청년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 없는 청년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무덤덤하고 차가운 분노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정의당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정치를 필요로 할 때 정치를 우리의 손이 닿는 곳으로 이끌어 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된 정치의 영역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저를 닮은 사람들도 당당하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스크린 도어에 그리고 지난 12일 한 택배기사의 심장이 멎은 빌라 4층과 5층 사이에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려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당 기호 6번 김지수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삼화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삼화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만난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번에는 제발 바꿔달라,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교, 안보, 국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 돼버린 운동권들의 부정과 부패, 특권 의식과 반칙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의 정신은 중도와 보수가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 김삼화는 밥값하는 국회의원 후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28년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론하며 공익을 위해 헌신을 했고 20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에 8위, 비례대표 중에 1위에 선정이 되었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막말이나 또는 개인적인 청탁 등으로 어떠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고 바꿔야 중랑이 삽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자랑스러운 기호 1번, 중랑의 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기조연설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저는 면목동, 육계동, 그리고 상봉이동, 망우 3동까지 모든 방역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동에 방역을 했습니다. 중랑 구민이 고맙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랑 구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중랑의 딸, 중랑에서 4대가 살고 있는 뼛속까지 중랑 사람입니다. 해원여고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서영교 의원 되고 중랑구가 좋아졌어요. 국회에서 일 잘하는 서영교 화이팅! 그래서 이번에도 서영교를 뽑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서영교 서민의 대변인 1%가 아닌
99% 서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각 후보자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면 후보자들께서는 순서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 공포가 확산되면서 북적이던 시장, 식당, 상가는 손님의 발길이 끊겨 소비가 위축되고 숙박, 관광 등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김지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합니다. 세계적인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는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국민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지난 IMF 때 기업과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167조 원입니다. 부실 기업 살린다고 엄청난 공적 자금 들었지만 국민들은 해고로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52조 원 규모로 대국민 공적 자금 투입해서 수요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대규모로 정리해고해놓고 정부에 손 벌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시적 해고 금지 선언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줄 서지 않는 자영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입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매출 감소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임대료 지원, 세금 공과금 면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정의당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무려 630만 명입니다. 생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소 3개월 200만 원 지원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해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김삼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 그리고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원칙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월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세금을 유예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특히 아르바이트나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에게 생계 자금을 긴급 지원해야 합니다. 또 소득 하위 70%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던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은 512조 원에 달하는 금년 예산을 재편성해서 100조 원을 조성하고 신속히 4월 중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5월 추경으로 지급하자고 하는데 5월은 너무 늦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파탄에 빠진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서영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다 어렵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도 5번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랑 구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냈습니다. 5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전통시장 그리고 이간의 칼국수, 오히려 이간의 칼국수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힘을 낼게요. 더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녀가면서 이간의 칼국수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함께 했었던 전통시장, 동원시장도
다시 힘을 합쳐서 더 살려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 힘들지만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여쭤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영교 의원이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랑 구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습니다. 미통당에서는 포퓰리즘 이야기하다가 현장을 다녀서인지 입장을 같이 선회했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중랑구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신 여러분을 볼 때 저도 힘이 솟습니다. 이 관련 경제 대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선심성 지원은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매출이 하락되고 임대료가 체납되고 조세가 체납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일시 유예나 감면 조치, 임대료 일정 부분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최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재난 극복 수당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공공보증 1천만 원 대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기존 대출 연장과 이자 감면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개발 청사진에 대한 것입니다. 면목동 구도심 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역시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중랑구 갑지역은 낙후된 주거 환경과 교육, 문화, 교통 등의 열악한 도심 인프라로 인해서 서울 구도심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갑지역의 주도로인 면목동길 확장과 사가정역과 면목역의 역세권 환승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팽배한데 중랑구 갑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폐공장과 노후주택이 즐비한 면목동을 디자인 패션밸리로 바꾸겠습니다. 중랑구에는 아시다시피 봉제업체가 2,000개가 넘게 있는데 대부분 간의 수공업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장차 이곳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금 낡은 공장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강남의 테헤란밸리,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유치해서 동네를 깨끗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지역 축제를 개발해서 통인시장이나 광장시장처럼 외국인도 찾는 한류문화 체험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 되도록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왕복 2차선인 면목로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주차 건물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서영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랑구 면목동
열악하고 낙후됐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랑구 사람 살기 좋고 그리고 사람 인심 좋고 그리고 서로의 공동체로 서로 위해 주며 사는 아주 사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음마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워준다고 중랑구로 이사 오셨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셨죠. 그러나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살 때보다 중랑구 면목동에 살 때가 사람 사는 냄새나고 사람 살기 좋은 동네라고 칭찬하시고 좋아합니다. 살고 있는 우리들은 중랑구가 자랑스럽습니다. 중랑의 딸 서영교가 중랑구를 더 멋지게 더 좋게 만들어가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3구역의 아이파크가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입주합니다. 곳곳에 재건축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산에는 둘레길이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제주 올레길 보고 만든 둘레길 멋집니다. 그리고 중랑천에는 멋진 벚꽃길이 한창입니다. 중랑구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따와서 중랑구 좋아지게 만들고 있어서 중랑구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중랑구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서영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중랑구는 서민들이 살기 참 좋은 동네입니다. 제가 한 25년 정도 여기서 살았는데요. 참 서민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는 이 구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면목로가 단계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현재 건물 허가 내에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좀 이제 현재 지방행정부에 대한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확장할 때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도시정비사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낡은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요. 그밖에 면목, 행정복합타운, 유수지 개발, 체육, 생활, 체육시설 현대화 및 확충, 특히 패션 봉제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패션 문화거리의 조성, 그리고 이 경제 정성과 서거점과 관련된 문화예술 창작거리 조성,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지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정의당 기호 6번 김지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할 지역개발 공약 남발 자제해야 합니다. 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발 공약은 본질적인 개발 의도를 망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각 후보의 발언 신중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평등한 면목동,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면목동에 실현 가능하며 가장 필요한 사안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두가 안전한 주거 만들겠습니다. 면목동의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도입해서 건축물 개선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겠습니다. 둘째, 문턱 없는 도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유아차나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인도 정비 부족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넘어서서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것을 도입해서 지자체도 환경사업 예산이 지원되고 도시재생을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김지수였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 경쟁력이 서울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중랑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랑구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20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절대 목표인 현실에서 혁신학교는 창의력 키운 학교라는 주장과 성적 떨어지는 학교라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서영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1번 서영교입니다.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장까지 했습니다. 중랑구 교육이 질이 낮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아들, 딸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중랑구 초중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면목고등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다 보내고 의대도 동시 합격까지 3명까지 합격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면목고등학교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원도 명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전력을 다해서 애써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중학교, 강당까지 모두 다 완비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랑초등학교에 급식실이 없어서 중랑초등학교 급식실 예산까지 마저 확보했습니다.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성적도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더 좋게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겠습니다. 네. 다음 이기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2025년도부터는 그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중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교육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치게 입시 이주, 경쟁 이주의 교육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성이라든가 전문성, 창의성, 민주성 이런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배우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그런 학습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창의성,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교육, 능동적인 교육,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 이런 교육이 바로 혁신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혁신학교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김지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혁신학교, 저는 내실을 다지며 점점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혁신학교는 토론과 모둠 활동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것,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성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혁신학교와 같은 제도는 점점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학생이기 이전에 학습의 수혜자이기도 이전에 스스로 무엇을 배울지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해 과학고, 외고를 가는 일이 학생의 선택권이라고 불리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아이가 혁신학교를 다니면 혹시 입시에 불리한 것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졸업생들은 경쟁보다 협동을, 암기보다 토론을 배우면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가 사라져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저는 찬성합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해 더욱 확장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다음 김삼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준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혁신학교, 과연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제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일반 학교일 때가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여러 교육감이나 장관들은 본인의 자녀들을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냈습니다. 혁신학교는 간판만 바뀌고 대학 입시 제도와 연계되는 근본적인 변화도 없을 뿐더러 교사의 역량에 따른 차이 문제는 제대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전교조 등 특정 성향 출신 인사들의 승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혁신학교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혁신학교가 생긴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났는지요? 아니면 특정 파벌이나 정치인들만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혁신학교 전환 여부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이번 정권의 교육제도를 탈피해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담보된 스마트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인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며 발언이 끝나면 나머지 후보들의 개별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씩, 답변 시간은 1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이기현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현입니다. 저의 5대 공약은 첫 번째, 생활 정치의 실현과 민의 대변하기. 두 번째, 왜곡된 민생 경제 바로잡기. 세 번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하기. 네 번째, 미래지향적 교육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중랑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정치가 실현됨으로써 각종 민의를 청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도 관련되겠습니다만은 왜곡된 민생 경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생 현장의 경제 문제를 파악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문제,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주택 문제, 갑질 문화의 문제, 복지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수료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지나치게 택배 기사라든지 퀵서비스 기사의 수수료가 많습니다. 이런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공보증의 신속한 1천만 원 대출 빨리 시행돼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존 대출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이 바로 실시돼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 개혁에 있어서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과 사립대학교 무이자 등록금 대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살기 좋은 중랑구 만들기 이미 많이 이기현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지수 후보, 이기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이기현 후보님의 불평등 구조, 민생 정치에 대한 고민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중랑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시선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 호남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시게 됐는지. 예, 잘 지적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은 예. 1분입니다. 예. 사실 그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그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책 면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호남 쪽이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주형 일자리에는 500억 원이 정책 그 자금이 준비됐는가 하면은 울산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무려 10배인 5천억 원이 그 책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과 지역의 불평등 구조는 점점 심화되는 형태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호남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또 하나는 제가 후광 김대중 선생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김삼환 후보, 이기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공립대학 무상 교육을 하려면 실질적인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질의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동안 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네, 수업과 교육...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기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지향적 교육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초, 중, 등, 고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까지. 근데 국공립대학의 무상 교육과 사립대학 그 등록금 무이자 대출, 이것은 약 2조 7천억, 8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이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200몇 조에서 지금 매년 100조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 몇십 조가 되는데 500 몇십 조라고 하는 예산 규모로 볼 때 한 3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고등학교에는 한 5년 정도, 만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한양여고에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강사 생활을 네, 오랫동안 이기현 후보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영교 후보, 이기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고교 무상교육법 만든 사람이 서영교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제가 고교 무상교육법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재부, 교육부, 그리고 정부를 많이 설득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2조 원 정도를 마련했는데요. 이러려면 사실은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 무상교육 잘 준비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기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물론 힘이 중요하죠. 사실 저희 민생당이 좀 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남 구민 여러분께서 이것저것 잘 살펴보시고 저를 좀 뽑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 꼭 필요한 곳에 바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두 거대 양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지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여러분, 촛불혁명 이후 가장 안 바뀐 곳이 있다면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국회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30년 동안 거대 양당이 지배했던 정치 바꿔보자.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들자. 이런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거대 양당에 의해 좌초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에서 정의당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수에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법 이끌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권자의 생각을 대변하는 정치적 결과는 단 두 가지입니다. 거대 양당이 집권당인 서로를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4년의 임기를 모조리 쓰는 국회, 이제 그만할 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책임지는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완성하겠습니다. 재작년 신발 깔창 생리대 논란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로 여성단체, 여성계의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월경용품이 일부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여성 청소년이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중랑구는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만 생리대 구매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합니다. 월경은 기피하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여성의 건강권이고 학습권입니다. 저는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 지급해서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삼화 후보, 김지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김지수 후보님의 선거 공보물 공약을 보니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라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이런 공약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 찬스가 아니라 사회 찬스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의 이제 세습 자본주의를 넘어서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는 저희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일단 청년 기초자산제, 청년 1인당 3천만 원, 그리고 양육시설 퇴소아동 및 소년 가장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는 청년은 세금으로 환수를 합니다. 모두에게 주는 그런 공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년 48만 명 기준 연평균 14.5조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투에 응답하는 사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채용 성차별과 방금 말씀드렸던 만 16세 선거권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이제 국가 책임으로 하자, 이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최영교 후보, 김지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김지수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공약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함께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후보가 중랑 스쿨버스 관련한 그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중랑 스쿨버스 관련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 중학교와 중화중학교가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중랑구와 함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중랑 스쿨버스 청소년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랑구 갑 지역구에는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쿨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이동권에 제약받지 않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기현 후보, 김지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선거법 개정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독일 같은 이제 그런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국회의원 수를 얼마나 더 증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앞서 위성 정당을 두 거대
양당이 만들어서 준연동형 선거 제도를 크게 왜곡시켰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걸로 봅니다. 김지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국회의원 의석수 합의를 통해 앞으로 점점 늘려나가야 됩니다. 소수가 특권을 가지면 그 특권이 더 강해진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하고 보좌관수 줄여서 조금 국회의원들 늘리고 특권은 조금 더 줄이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이 연동형에서 준연동형으로 그것도 이제 캡을 씌우고 비례 의석수도 크게 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과 협의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정당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온몸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면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다면 김삼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선거제 개혁, 정의당은 원칙을 믿고 민주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삼아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경제 중심, 일자리가 풍부한 중랑, 명품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주거 1등, 깨끗하고 살맛 나는 중랑, 주민 안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중랑, 따뜻한 동행, 어르신이 살기 좋은 중랑. 저는 이 5가지 목표로 몇 가지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으로, 노원으로 떠나는 교육이 아니라 돌아오는 교육 1번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랑구의 학생 수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수가 4년 동안 28.5%나 줄었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공교육을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교육을 내시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화장실, 급식시설 같은 하드웨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업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의 교육 수준도 개선하겠습니다. 또 면목 2동과 5동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멀리까지 등교해야 하는데 가급적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면목로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봇대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을 지하로 최대한 매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랑구의 지중화율입니다. 서울에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59.75%인데 중랑구 35.61%로 전체 평균 24%나 낮습니다. 이를 임기 중에 5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CCTV를 늘리고 조명 밝기를 높여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은규 후보, 김삼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김삼아 후보님, 그 면목 행정복합타운은 제가 지난 7년간 추진해서 거의 다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조기 착공을 이야기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다 추진했고 다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이야기하셨는데요. 상봉 먹자골목 뭐 등 전부 다 예산으로 지금 네, 진행하고 감사합니다.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김삼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면목 복합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진구 구청장 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오히려 서영교 후보님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 번에 이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 부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정리도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화 관련해서는 구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사가정로, 망우로 그리고 상봉동 먹자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대상 가능 지역부터 우선 조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중기부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같은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기현 후보, 김삼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면목 행정 복합타운 말씀대로 이제 그 옛날 문 구청장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나중에 확대돼서 그게 아마 그 면목 사동의 주민센터 등기소 그다음에 그 옆에 그 버스 종점 이런 부지를 다 포괄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까? 일단 질문을 예, 예, 예. 충분히 하시고요. 네. 예, 그런 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다음 김삼환 후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면목 복합 행정타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민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기소, 공영주차장 등을 통합해서 그 외부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진구 구청장 때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우리 서영교 후보님께서 중간에 함께 크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착공이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정리 등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면목 복합 행정타운의 조기 착공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지수 후보, 김삼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환 후보님. 공보물에 보면 한류 음식문화체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한류 관련 콘텐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실제로는 실속 없는 곳이 많다. 예시로 뭐 고향에 K컬처 타운이 있고요. 우리 중랑에 한류 음식 문화체험 이제 관광지 조성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김삼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중랑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통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동에 먹자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철이 또 있고 또 국철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 전통 시장을 육성하고 또 특히 이곳을 홍보한다면 얼마든지 먹자골목과 전통 시장을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장도 알려줄 수 있고 또 먹자거리도 또 한식 음식 체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외국을 관광을 가면은 맨 먼저 찾는 곳이 그 지역의 전통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우리 중랑에 찾아와서 전통 시장을 둘러보고 또 그와 관련된 한류 음식도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조금 전에 면목행정복합타운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제가 7년 동안 공들인 사업입니다. 나진구 구청장은 저보다 훨씬 뒤에 구청장이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를 김삼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배달 앱 수수료 조정하고자 합니다. 장사를 잘했는데 배달 앱 수수료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달 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 이제 좀 확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제가 4,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는 봉제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 중랑구를 대한민국의 밀라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처럼 면목 4동의 구민회관, 주민센터 그리고 뒤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까지 이제 서울시, 중랑구, SH, LH 다 함께해서 거대하게 착공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위에 거대하게 체육, 문화, 육아지원센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청소년 문화의 집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안한 내용들 화답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완수해 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기현 후보, 서영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약집을 보니까 우리 서영교 후보님 처음 봤을 때 참 대단하시다 이분.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애쓰시는 분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매우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거 중랑구청장이 주로 해야 할 일을 자기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것이 과연 답변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서영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중랑구는 16년 동안 한나라당 쪽,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통합당 쪽 구청장이었습니다. 구청장이 할 일을 제가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도 없앴고요. 말씀처럼 고교무성교육법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학부모 1인당 고등학교 등록금 160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서 4대째 약 50여 년간 살고 있습니다. 중랑구를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와 힘을 합쳐서 해냈습니다. 다른 정부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추진해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낸 일들을 보고 중랑 구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일 참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중랑구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어서 김지수 후보, 서영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서영교 후보님 그 배달앱 수수료 조정 관련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배달원들이 그리고 받는 어떤 수수료의 혜택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런 수수료보다도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관련한 보호법이 없어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후보님께서는 네, 질문의 요지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서영교 후보 답변해 주시기 좋은 바랍니다. 제안하셨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으로 받아서 법으로도 만들고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자영업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배달로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1년을 정리했더니 배달앱 수수료가 다 나가더라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가 컸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셨고 제가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큰지 부담이 되는지 느꼈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19대, 20대 노력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많이 줄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배달앱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앱 수수료 조정하도록 하겠다 공약 내걸고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삼화 후보, 서영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서영교 후보님 그 선거 공보물을 보면 올해 중랑구 예산이 7,500억 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던데요. 근데 중랑구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서영교 후보님의 노력으로 따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 복지 예산이 온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많이 따왔다 홍보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그 주택법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서영교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랑구 예산이 작년에 1,000억, 재작년에 1,000억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중랑구 그동안 어려웠지만 더 많은 예산 가지고 와서 중랑구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랑구 예산은 중랑구 구청 그리고 시구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그리고 또 중랑 구민들이 모두 다 노력해서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 예산이 많고 또 그 외에 중랑구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해서 그동안 중랑구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면 이제 국회의원도 시구위원도 중랑구청장도 그리고 또 모든 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중랑구 예산 더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교, 우리 주민들의 거주 환경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중랑구 예산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 공약 발표와 후보자 상호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자유주제로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서 5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에 따라서,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지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영교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스스로를 악마라 부른 박사, 성착취 동영상의 촬영과 유포를 가능하게 한 N번방이라는 성폭력 카르텔, 그리고 N번방의 운영진의 범죄를 방조한 26만 명의 가입자들입니다.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하루 멈추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처벌과 방지법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하루를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님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서운 N번방 그리고 박사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입니다.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며칠 전에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여성가족부 차관 등과 함께 저희가 같이 회의했습니다. 확실하게 근절하도록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사람으로서 법무부에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 이제 공소시효 없애자. 정확하게 N번방의 갓갓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시효 없애자라고 이야기했고 법무부가 화답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처벌의 한선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그것에 또한 답변을 화답했습니다. 김지수 후보의 말씀 제가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더 강력히 전달하고 정부에 전달해서 디지털 성범죄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수 후보 계속 질문을 네. 주도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김삼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내에서 여성의제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 많이 내신 것으로 압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로서의 공헌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황교안 대표님의 호기심에 의해 참여한 N번방 발언 논란, 그리고 미통당의 김도읍 의원 굳이 새로운 구속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도 성폭력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여성과 관련된 법안을 가장 많이 낸 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2016년 국감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슈로 제기를 했고 정부가 이와 관련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폭력의 동영상을 삭제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N번방과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 등의 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황 대표도 일부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어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봤을 때 이런 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김삼화 의원님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잘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게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황교안 대표의 말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 법리적인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아마 일반론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다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번에 N번방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그 디지털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서영교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위선적인 모습에서 우리 사회는 진영이 나뉘어서 갈등을 했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또 서 후보님은 평소에 항상 본인의 이름을 빗대서 서민의 영원한 달이다. 오늘도 중랑의 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딸은 의원실의 인턴으로 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오빠는 또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채용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16년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시끄러웠고 또 당무위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탈당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민의 영원한 다리라기보다는 또는 그 서민의 영원한 다리, 중랑의 딸, 이건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은 평소에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죠. 어떠십니까?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그럼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는 찬성 안 하십니까? 찬성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벌써 정부의 정책으로 네.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1분에 알겠습니다. 맞춰서 하시고 저에게 1분을 할 수 있는 아니 기회를 그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을 그렇진 갖고 계속 하는 거 않고요. 아니에요? 5분 내에서 예. 자유롭게 네, 쓰시면 네, 네,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서 후보님의 아들은 학비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국 자사고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맞는지 하는 의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N번방과 관련해서 그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그 부분도 아마 발표를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성추행범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에 대해서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서 재판 청탁을 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계셨고 그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우리 그 중랑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께서 이런 가족 찬스를 이용해서 보좌진으로 가족을 채용한 것 이것은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이 김삼화 돼서 후보께서는 이제 우리 두 원칙이 분에게 좀 더 예, 질문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네네. 치지 마시고요. 정의당의 김지수 후보하고 서영교 후보에게 같이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특히 한전이 적자의 늪에 빠졌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이제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모두 국민들이 싫어하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탈원전, 탈석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깨끗하고 맑은 공기, 그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실 거고요. 깨끗하고 맑은 공기,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그리고 원전의 위험은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모든 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목을 잡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N번방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보호해 나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 가족, 저는 제 보좌진이 전부 다 중랑구 출신들입니다. 중랑구의 청년들입니다. 제 보좌진들이요. 저희 중랑구에 있는 아이들이, 중랑구에 있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랑구에서 4대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희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특혜로 딸을 부정 입학시킨 양 그렇게 보도했던 그것이 모두 다 검찰에서 무혐의 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나 이 일을 제가 후보로 되어서 초기에 좀 도와주다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것들을 조사로 들어왔다가 모두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네. 이것을 이제 와서 마치 또다시 네가티브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딸에 대해서 로스쿨 의견 네. 얘기한 게 하시 네, 김삼화 후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에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는 없고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민생당의 이기현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호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호남의 그 향후회나 이런 데를 다녀봤는데 사실 제대로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25년간 사셨는데 주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역할들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걸 하셨었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먹고 사느라고 많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참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의 동지에는 참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이화영 후보에게 옛날 양보를 한 다음부터 내리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못했고요. 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많이 부각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 후광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호남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할 여유가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저는 예, 그렇고요. 제가요, 우리 저 서영교 후보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상수 의원일 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 도서관 맞습니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되시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예. 예, 저는 중랑구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을 했습니다. 제가 중랑구에서 배우고 또 얻은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랑구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러 오는 가구 수가 약 5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랑구에서 우리 주부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산수 선생님 그리고 학문 선생님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 1000여 명에 넘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중랑구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면 중랑구에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셨던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그때 선생님이 많은 것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수 후보께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젊고 그리고 패기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부분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중랑구에서 또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중랑구의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의 이름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정의당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진보적인 의제, 이번에 N번반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저희 청소년이나 청년,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김삼화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많이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랑 기후위기 공동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경보음과 저항이 있는 시대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발전 모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후보님, 예, 싶습니다. 그건 또 네. 예, 아까 김삼화 후보님 질문이셨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모든 아이들이 다 잘 클 수 있다. 그리고 중랑구에서 크고 있지만 자기가 또한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랑구가 낙후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랑구의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랑구의 아이들이 중랑구라고 해서 강남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중랑구,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위원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기현 후보 주도로 상호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김지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김지수 후보님은 불평등 구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내는 앱 수수료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퀵 서비스 기사라든가 또는 대리운전 기사라든가 트럭 화물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는 수수료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취하는 노동자들의 지금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는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다시 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삼화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미래 지금 통합당은 국익을 위해서는 여당과 때로는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군 군사 주는 비용 문제라든가 또 일본의 일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당과 또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미라서 그런지 아니면 숙미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 말이 없으니까 김삼화 의원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당과 반드시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국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경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 이외에 의견이 다른 것을 지금 이기현 후보님 의견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은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삼화 후보님,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요. 저는 당연히 중랑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N번방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0대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던 것처럼 N번방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서영교 후보님은 서민 정치를 시작한다고 8년 전에 서민 정치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해서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재산이 11배 정도 불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영교 후보가 서민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배만 채운다는 그런 그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재산이 11배가 늘어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저도 일을 하지만 저희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공익 변호사이고 그리고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또 변호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딸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제 딸이 해원여고를 나왔습니다. 제 뒤를 이어서 해원여고를 나왔는데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재산은 그것이 많이 같이 모여진 것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또 저희 어머님이 제보가 상속해 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자의 자유로운 열띤 토론 잘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삼아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서비스업, 학원업, 여행업, 음식업 할 것 없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량 실업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응원해주신 중랑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와 정부의 폭정 때문에 멍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망가진 공정과 정의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우수한 의료 대응 체계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협조로 잘 막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집권당에 민심의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겨야 여당을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삼아 중랑 구민 여러분께서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해서 중랑구의 발전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꼭 바꿔주셔서 중랑의 미래를 기호 2번 김삼아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다음 서영교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이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세계가 칭송해주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가 힘을 합쳐주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합쳐주고 있고 그리고 중랑 구민이 힘을 합쳐주고 있는 이때 발목을 잡는 정당에 투표를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목 잡지 말고 정부에 협조해라, 국민을 위해 일해라 라고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서영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서영교가, 중랑의 딸 서영교가 우리 중랑 구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중랑의 딸 서영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중랑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기호 1번 서영교였습니다. 네, 다음 이기현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우리 정치 세력이 낡은 이념에 매몰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대결과 정쟁으로 민생은 뿌리까지 흔들려 왔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수많은 중소상인이 줄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거나 닫으려 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정쟁만 일삼는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로 탄생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의 불꽃도 크게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바꿉시다. 변화와 혁신으로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바람, 희망의 불꽃으로 새로운 중랑구,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민들이 뭘 해도 먹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지수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중랑구민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비후보 기간에 길거리에서 많은 중랑구민을 만나 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막막한 상황에 눈물 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랑의 우리 모두가 다른 환경,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나로 존중받는 차별 없는 세상, 더 나은 중랑의 미래를 꿈꾸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들려주셨던 중랑구민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판을 갈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21대 국회, 정의당의 이름으로 김지수가 만들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국민도 지킵니다. 중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킬 후보, 중랑의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년 후보, 기호 6번 김지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후보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 갑 선거구 구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토론을 통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